기사들이 온다. 한 청소년이 잠깐의 술수로 인해 갖고 전 국민을 대신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패널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지금은 그분들이랑 친하게 보라 씨는 오늘 네. 이만한 각오. 요즘에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런 범죄 사건들이. 그래서 네네네. 되게 관심도 많았었고 항상 기사들이 올라오면 항상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정말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네, 모든 사람들의 이제 질문을 네,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을 공개합니다. 방법은 천사가 여러분 중에 아저씨 영화 보신 분 계시죠? 네. 거의 다 입니다. 한 20대 그 직장인 아빠를 찾아달라. 이제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다가간 거예요. 다가가서 이제 아이가 이제 그 20대 여성을 끌고 골목길로 가는데 여러분이 판단을 그때 잘한 거죠. 뒤돌아서 무조건 큰 길로 뛰어온 겁니다. 뛰어와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사건이 실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경계하십시오. 형사님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네, 범인들은요. 미니스커트나 그런 짧은 거 입고 좀 노출을 많이 하는 여성들한테 좀 더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지하철 안에서도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까운가요? 쉽게 못 다가설 스타일이죠. 골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아, 요새 예. 아 근데 안전한 사람은 없죠. 예. 무참하게 이제 피살을 당했는데 우리 건물 3층에다만 갖다 줘라고 했는데 거기 같은 범인들이 무참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강호순 사건이나 이 의자가 그러니까 범인이 호의로 동승을 해서 차량 납치해서 피해자 온정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여성이 너무 예쁘면 아, 저 사람 좀 자, 두 번째 방법 바로 사주 경계입니다. 사주 경계 말뜻은 다 아실 겁니다. 내 주변을 두루두루 다 살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국도변에서 납치, 성폭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정장을 놓쳐서 200m 이상 더 가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따라오는지 전혀 몰랐는 겁니다. 또 들어갑니다. 노뚝 밑에서 강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이신데 김수진 형사님. 아니면 친구하고 전화하거나 이제 그러한 사례에 의해서 당한 게 많고요. 이제 지하 계단으로 뭐 끌고 가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집 앞 성폭력 그 사건에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연말이잖아요. 흐트러지기 쉬운 그런 마음이 아마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연말 연시에 본이든 아니든 뭐 또 자리가 돼서 술을 먹게 여자분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술이더라고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 그 술이 취해서 이제 동료하고 헤어진 다음에 그 여자분이 와서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여자가 이제 술을 먹으면 경계가 많이 있으시면은 친척들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가스 분사기를 항상 난 넣고 다니기 때문에 안심해도 돼. 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 근데 가방 여성분들 뭐 갈 수 있는 장소 그런 곳에 놔두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주의를 끌 수 있다는 건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이게 뭐지라는 네, 모르는 사람이 이제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좀 이 개들 습성이 하나 짖으면 나도 지기 싫다. 다 짖죠. 다 짖습니다. 다 짖어버리고. 한 달 사이에 11명을 끌고 갔는데 그중에서 3건은 성폭행을 했고요. 거기서 8건은 성폭행은 못하고 가방만 뺏어가고 갔습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이 이렇게 딱 맞다 형사집이에요? 형사집이야. 분들이 소리를 쉽게 못 지르는 게 무서워서도 있지만 내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나에게 더 심하게 할 거라는 생각이 그럴 수 있죠. 예, 들어요. 뭐 살해까지 되는 경우가 많고 저는 하나 이런 더 심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케이스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실제로 강간범들이 굉장히 자 면담을 가보면 열의 여덟은 참 잘생기고 자기의 규칙적인 파트너도 있고 충분히 내가 이게 좀 우리 경찰로 운전자를 강도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범행을 했는데도 옷가게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자유행위에서 나오는 정에 단 4건밖에 없었어요. 그 회사원으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54명의 피해자를 제가 다 만나봤어요.
집도 뭐 굉장히 뭐 안정적이고 뭐 일남일녀에 관음증, 여자 속옷, 그다음에 노출, 범죄가 발전했는 거예요. 발전하면서 침입 강도 강간까지 발전했는 겁니다. 문제로서의 그런 자존감을 못 느끼다 보니까 성공할수록 그 자아가 굉장히 커지고 내가 마치 정말로 능력이 있던 그 파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멈추기가 힘든. 이거를 파악하고 그때 문 열 때 들어오거나 또 이제 중학교에 남녀공학의 성자들이 그 섹스를 좋아하면서 내숭을 떠는 것 같다. 그래서 강간당하는 여자들이 처음에 비명을 질렀다가 나중에 막 좋아하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접해서 실제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속된 말 친아빠가 친딸을 성폭행했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진술을 듣게 됐고요. 근데 진술이 일관됐어요. 몇 번씩 진술을 반복하다 보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거짓말일 경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진술이 일관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빠를 데려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아빠의 반응은 그렇다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라는 저희들이 물었더니 정말 소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의 신체 구조가 이렇습니다. 정말 막 욕도 나오고 그럼요. 진짜 가서 이런 이모하고 중학교 3학년생짜리가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저는 주로 기간이 좀 깁니다. 8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대요. 폭력의 물건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한테 과연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솔직히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예방할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으로 잘 안 드러납니다. 자신의 치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기관이나 학교에서 자기가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나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가족 둘만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애절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적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채팅을 통해 가지고 만나면 그게 성폭력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의 대처를 잘 하는 게 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나는 어떤 그냥 딱 봤을 때는 저도 A를 첫 탔을 번째 것 같아요. 택시. 네. 두 택시. 저 그 얘기 간단하게 들었어요. 아빠 사자. 그 중학생 이상한테는 전부 다 이거 학교 교육이 다 된 겁니다. 정말요?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돼. 그거는 실생활에서나 우리 이럴 때 실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라 씨 같은 경우에는 아빠 사자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가 택시 탔으면 1번 택시를 탔을 거다라고 하는 게 몰랐어요. 실제로 그 하는 것에 자기의 어떤 판단 무시 능력을 못하는구나. 일행이 있다가 혼자 택시를 타게 된다. 그러면은 일행 중에 무서워. 그리고 방향제. 그러니까 빌려주지 않는다가 어차피 전화를 걸 거 아니에요. 어머! 아저씨! 어떡해. 무서워. 이게 다행히 문은 잠갔습니다. 아가씨! 여보세요? 아, 네. 네. 가지고 아저씨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저 내릴 것 같았어요. 뒷차가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 아저씨가 내려가지고. 잘못했네요. 이러면서. 여기서 딱 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방청 여러분들이 왜? 어머. 저런 기죠. 제가 또 접한 기사, 이게 택시를 이용해서 범죄를 일으킨 이 파란